이게 어깨 운동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철순이 형의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철수님 완전 엄청 좋은 후배님이었네요. 진짜 설명도 되게 스마트하게 잘하시지만 옆에서 운동하는 것만 봐도 그게 교육이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아, 저 때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막 따라해 그냥. 그러다가 좀 뭐 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그때 철순이 형이 와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그때 수정하고. 어깨 넘어는 어깨 운동을 배웠어요. 좋았다 라인. 어디가?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어? 아 형님 덕분에 잘 지냈죠? 뻥이잖아. 아이고. 생일인데 만난 거 사 먹었어? 아이 주말에 사 먹으려고. 좋아. 요즘 너무 바빴어. 이것저것 뭐 하느라 몸도 지금 좀 빠져서 스트레스야. 아 빠졌어요? 수염 밀고 애견남 되고 장근육 돼가지고 지금 스트레스야. 어깨가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다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좀 넣어야겠다. 좀 빠졌다. 시간 지나니까. 얼굴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나도 적응이 안 된다 아직까지. 진짜 얼마 안 됐나 봐요. 이거 어제 밀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하루 지나면 이 정도 올라와. 한 2주 되면 이제 원상복구 되지. 이제 오늘 어깨 운동을 할 건데 어깨 운동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 원래 봉으로 보통 이렇게 어깨 뒤로 회전시켜서 어깨 가동 범위 늘려주는 걸 하려 했는데 사람마다 어깨 가동 범위가 다르고 나도 어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는 동작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밴드로 하는 게 나아. 그럴 거면 차라리 쭉 올려. 날개뼈를 여기서 한 번 더 쭉 위로 빼주고 최대한 뒤로 쫙 날개뼈 쫙 모아서 돌린 다음에 가슴이 흉추가 열리게 이렇게 반복 한 12번 정도 한 반복해주면 이게 외회전이 걸리면서 전면 어깨 말린 사람들 어깨가 굽은 사람 그리고 여기가 타이트한 사람이 열리면서 충돌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해줄 수 있고 여기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들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넘어갈 때 보상작용으로 배를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안 돼. 코어를 딱 잡아놓고 해야 돼. 엉덩이에 힘 딱 주고 복부에 딱 힘 준 다음에 허리가 이렇게 과신전되지 않게 그냥 여기 딱 잡아놓고 날개뼈가 뒤로 접히면서 흉추만 쭉 열리게. 하나는 저번에 밴드 풀업 파트라고 해가지고 밴드 잡고 콕콕 찍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 벽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올려놓고 그냥 엄지를 콕 찍어주는 거야. 이때 포인트는 어깨가 뒤로 확실히 넘어가서 날개뼈가 쪼아지는 느낌을 들 수 있게 쭉. 오늘 또 새롭게 소개할 거는 얘는 등을 아예 탁 댄 다음에 좌우로 나란히 흉추를 열어. 팔을 접어. W자로 만들어 이렇게 90도. 그다음에 얘를 그래서 쭉쭉 쓰르는 거야. 랩풀 다운 하듯이 날개뼈를 접었다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어깨 가동 범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넘어가는 이게 안 되거든. 나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엄청 땡겨. 좀 타이트해서 이렇게 12회씩 3세트 하면 좋다. 솔직히 저번에 가슴 운동할 때는 사실 잘 몰랐거든? 근데 얘는 확실히 해주니까 열리는 것도 느껴지고 이미 여기 선피로가 돼, 어깨가. 웜업이 돼. 바로 지금 운동 들어갈 태세가 준비가 딱 완료가 되거든.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제 라이트 헤비 웨이트 하면 돼. 프레스를 2개 정도 하긴 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 다 레이즈로 컴파운드 세트, 트라이 세트 이렇게 2-3가지 정도를 한 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효율적이게 쓸 수 있고 강도도 올릴 수 있고 비하인드 넥프레스부터 하지 뭐. 내 최애 운동이긴 하지. 나는 어깨 숄더 프레스 운동 중에서 비하인드 넥 프레스와 덤벨 숄더 프레스 이렇게 2가지 프레스를 되게 선호해. 이유는 그냥 졸라 잘 먹어. 본인이 운동했었을 때 느낌적으로 잘 오는 종목이 있거든. 그거를 하는 게 좋지. 예를 들면 내가 비하인드 넥 프레스 다른 프레스에 비해 좀 위험한 운동이거든. 가동 범위가 뒤로 제껴져서 진행하기 때문에 회전 근개가 너무 깊게 내려가면 좀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는 좋은 운동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 굳이 이거 안 하고 다른 운동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운동으로. 근데 얘의 단점은 무게를 많이 좀 못 들어. 확실히 나도 이게 어깨가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올라가면 어깨 경관절에 조금 무리가 오고 척추가 으스러질 것 같아. 왜냐면 또 등받이도 없잖아. 등받이 이시 할 수도 있거든. 나는 등받이 없이 해야 코어도 더 잘 잡히고 안정화가 좀 생겨서 일부러 없이 하긴 하는데 웜업을 하고 비하인드를 바로 그냥 하니까 어깨에 부담이 없어. 왜냐면 저거 안 하고 하잖아? 그러면 첫 세트 때 걸리는 게 느껴지거든. 막 드르륵 어깨가. 그래서 좀 불편해. 한두 세트 해야 좀 이제 괜찮아지는데 첫 세트부터 괜찮네. 이거 좀 열어줬다고.
덤벨 숄더 프레스, 머신이건 뭐 프리건 팔꿈치 각도가 보통 다 이렇게 앞으로 좀 빠지거든. 이렇게 진행되거든. 근데 비하인드 넥프레스는 완전 이렇게 옆에서 옆각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전면 삼각근이 주동근으로 쓰이지만 측면 삼각근 조면까지 같이 먹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깊이감을 더 많이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거 몇 킬로까지 가나? 22장? 드는 거에 의미를 두자고 하면 더 들 수는 있는데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느낌이 잘 와야 되니까 그 이상으로 가면 어깨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이런 데가 좀 아파.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 주의해야 될 사항은 말했지만 척추가 똑바로 서야 돼. 몸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기울이면 안 되고 상체와 척추가 똑바로 일자로 쓴 상태에서 얘로 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해. 위로 앉아주면 점점 이게 골반이 밑으로 이렇게 주저앉는다든가 이러면 코어 자체가 되게 무너져서 중심이 무너지거든. 어깨뿐만이 아니라 가슴이건 뭐건 앉아서 하는 운동을 진행할 때 이 엉덩이 밑에 이 천골뼈 쪽으로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 골반의 경사가 나는 좀 후방에 좀 가까워서 골반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주저앉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골반을 살짝 더 전방으로 살짝 만들어 놔야 중립이 되면서 척추의 정렬이 맞아. 그래서 그렇게 앉아. 그때 등 운동 관련돼가지고 쇼츠 올렸는데 이게 진짜 말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지만 사람마다 골반의 경사가 다르고 후방에 심한 사람들은 전방으로 만들어줘야 등 하부가 느낌이 잘 오고 반대로 전방 경사인 사람들은 이미 허리가 과신전이 돼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당연히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전방을 만들면 허리 나가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 나는 전방 경사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 난 반대로 전방 경사인 사람들은 오히려 허리가 과신전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후방으로 잡아놓고 해야 그나마 허리가 이미 좁아져 있는 게 좀 벌어지면서 중립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경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조절해가면서 하라는 게 내 말의 요지인데 전방 경사를 억지로 만들면 허리 나갑니다. 허리 디스크 터지라는 것인가요? 막 이러면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싶었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속상했다라기보다 좀 답답했어. 일일이 하나하나 또 댓글을 다 달 수, 너무 많이 달리니까 달 수도 없고. 근데 이해는 해. 일반 사람들은 내 말이 이해 안 갈 수 있지.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잖아. 근데 내 말이 맞아. 왜냐? 나는 그렇게 해서 등이 바뀌었거든. 내가 만약에 후방 경사 골반을 내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전방으로 안 만들어 놓고 계속 그 경사로 운동을 했으면 나 등 안 좋아졌어. 근데 내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등이 좋아졌지. 그리고 그것 또한 내 레슨생한테 그대로 적용을 시켰는데 레슨생들도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등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나는 눈으로 확인했고 이미 결과물과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진 않지. 몸으로 증명을 했으니까. 그지? 십씩 올라가게 오늘은 십씩. 다른 프레스는 20씩 올라갈 수 있거든. 얘는 20씩 올라가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어깨랑 팔 같은 경우는 조금 운동 템포가 빨라. 그래야 어깨 펌핑감이라든지 그게 너무 좋아. 근데 이것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 누구는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을 격차를 좀 길게 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가슴 등 하체 같은 거는 쉴 시간에 텀을 주는데 대근육은 소근육들은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쉬는 시간 텀도 짧아질 수가 있다. 근데 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이론적인 부분이. 숨이 돌아오면은 그냥 그치, 어느 정도 돌아오면 한 7, 80% 정도 왔을 때 들어가고. 몸살기가 너무 엄청나서 찾아봤었거든. 약봉투가 있는 거야. 몸살 관련된 그 약인 줄 알고 먹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너무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확실히 약이 효과가 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약이 근육 이완제였어. 근육 담 걸렸을 때 먹는 약이거든. 근육 좀 풀어주라고. 그거였어. 충전. 확실히 20장 무겁다. 여러분들 보면서 충전까지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근데 힘이 빠지지. 당분간 나랑 연락이 안 된다고. 살아 계신 거죠? 살아는 있는데 거의 죽지 못해 살아있지. 저번 주에 한 3일 연속 고생하고 내가 안 나던 입병이 난 거야 여기 안에. 시합 때도 입병이 내가 안 났었거든. 지금은 좀 내려앉았는데 컨디션 안 좋구나 해서 내가 이틀을 쉬었어. 이틀 쉬고 오늘 운동하는 거니까 잘 밀리네.
휴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작정 매일 운동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면서 운동을 해야 돼. 휴식과 회복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운동을 안 하는 게 휴식이 아니라 운동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예를 들면 막 밖에 돌아다니고 저거 하고 이거 하면 회복이 안 돼. 사실상 휴식을 하는 게 아니야. 휴식은 온전히 딱 나만을 위해서 낮잠 계속 자고 먹고 반신욕을 하든 나처럼 수액을 맞건 이러면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래야 진짜 몸이 회복이 된다. 잠만보? 그래서 잠만보가 덩치 크잖아. 괜히 큰 게 아니야. 휴식을 잘해서 F1이라는 영화 봤어? 이번에 개봉한 거 브래드 피트? 근데 요즘 그게 제일 엄청 핫하대. 나도 보러 갈래. 같이 보러 가요? 그럴 바야 그냥 기다렸다 집에 올라오는 거 혼자 볼래. 여자친구 없지? 없죠. 혼자 보러 가. 측후면과 후면까지 해서 세각도를 10개 할 거야. 오. 이렇게 세각도. 가볍게 하겠다. 세 개 한 번에 연달아. 얘는 중량을 못 들어. 이 측후면부터 해서 후면까지 해. 자주 하시는. 지금은 자주 안 하는데 한때 자주 했어. 아무래도 시즌 때는 운동량이 많아져야 되고 강도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은 잘 안 했어. 항상 거의 묶어서 했어.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하는 것도 안 좋고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겁나 좋아. 펌핑 한 번에 확 돼. 레이즈는 이렇게 타들어가는 맛이 있어. 프레스에서 확실하게 중량을 쳐주고 레이즈에서는 좀 반복 횟수 위주로. 평소에도 이제 그렇게. 이건 뭐 시즌 비시즌 차이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의 중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 어깨는 지금이야 뭐 세 가지 각도로 한 번에 30개씩 하니까 중량을 많이 못 올리는 건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비유를 하자면 단일 종목으로 하나씩 할 때는 확실히 중량이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 주는 게 맞지. 내가 컨트롤 가능한 선에서. 막 예를 들면 20kg로 막 사레레 하거나 25kg, 30kg 사레레는 말한 것처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거든. 승모라든지 어느 정도의 치팅과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좀 굳이 안 해. 저거는 릴스용 한 16, 18? 그 이상 올라가면 확실히 치팅도 좀 쓰이고 그렇게 느낌이 안 좋아. 지금 느낌 훨씬 좋아. 낮춰서 많이 할 때가 혈류도 쫙 몰리면서 지금 한 이 정도만 올라가도 어깨 막 뻑뻑하거든. 이런 느낌이 받아야 돼. 여기가 깊어졌잖아. 이거 딱 하면 여기가 날카로워져. 분리도가 더 명확해지지. 이번에 앉아서 싸래래. 앉아서 할 때는 서서 하는 것보다 코어를 더 안정되게 잡을 수 있어서 어깨 쪽으로 자극을 먹이기에 더 용이하고 주의해야 될 점은 흉추를 들 때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줘. 내려갈 때 가슴이 같이 이렇게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가슴이 죽었다 올라갔다 죽었다 올라갔다 이러는데 허리가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거든. 하나 둘 이런 리듬으로. 근데 이때 나는 가슴을 계속 들고 있거든. 가슴이 죽으면 어깨가 안 늘어나. 가슴이 들려 있어야 어깨가 가슴에 걸리면서 어깨가 늘어나거든.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체스트업을 계속 해주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 하면 중량을 서서 할 때보다는 중량이 좀 떨어지지. 골반이라든지 이런 치팅을 못 쓰니까. 치팅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치팅도 잘 쓰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리듬감만 있게 잘 사용하는. 아. 진짜 당장 시즌 준비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지방 한 8, 9 정도 될 것 같은데 눈바디로. 나는 근데 항상 비시즌 때 딱 이 정도 항상 유지하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대사가 좋긴 좋아. 인바디를 재면 인바디 점수가 나오거든. 100점 만점. 100 만점에 120 나와. 오바돼. 내가 시즌 때 기초 대사량이 3,200, 300 정도 나와. 일반인들이 한 2,000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2,000 한 2, 300? 2,500만 넘어가도 진짜 높은 건데 난 3,300 막 이렇게 나와. 와, 그 정도면은 진짜 살이 찔 수가 없네요. 없어. 조금만 움직여도 태우는 거야 칼로리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건 좀 타고나야 돼. 체질적인 거야.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진짜 운동의 인생을 살아왔거든. 그게 엄청 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육상, 축구, 럭비, 군대로 특전사, 지금 보디빌딩. 그러니까 진짜 내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현재 30대 때까지 진짜 나는 운동이었거든. 그래서 내 몸의 대사가 그렇게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지방 세포가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되게 없고 막 엄청 막 폭식을 해도 요요 현상처럼 갑자기 막 지방이 찌거나 이런 것도 없어. 난 다음날 운동만 이렇게 해줘도 다 태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도 있기도 해. 지금 아버지가 68년생이시니까 거의 60 다 되셨는데 나는 설날 때나 추석 때 고향 내려가면 헬스장 파트너 운동하러 가. 진짜요? 어. 아직도 헬스장 지금도 다니시고 혼자 일 끝나고 혼자 헬스장 가셔서 운동하시고 아빠가 나 보조해주고. 이게 60세 가까이 된 사람의 몸이야? 벗은 걸 봐야 돼. 아빠랑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그런 또 자부심도 있었거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게 좀 이게 내재적으로 내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리얼 데드 플라이 할까? 얘는 손등으로 2세트, 손날로 2세트. 손등으로 하면 측면까지 조금 더 같이 써서 할 거고, 손날로 하면 어깨 후면으로만. 진짜 어깨는 어떻게 해도 잘 먹어. 나도 한때 진짜 어깨 운동 잘 안 돼가지고 막 별의별 짓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게 어깨 운동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철순이 형의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 좋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그 노하우를 잘 전수받았지. 그때 이게 어깨 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딱 깨달았던 것 같아. 철수님이 완전 엄청 좋은 꾸준함이었네요. 진짜 설명도 되게 스마트하게 잘하시지만 옆에서 운동하는 것만 봐도 그게 교육이 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동물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딱 보고 캐치하거든. 나는 좀 그런 걸 잘 캐치하는 그런 거여서. 철순이 형은 어찌됐건 완전 대선배님이고 그 당시에 내가 막 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일이 꼬치꼬치 못 물어봤어.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저 때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막 따라해 그냥. 그러다가 좀 뭐 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그때 철순이 형이 와서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그때 수정하고. 어깨 너머로 어깨 운동을 배워요. 좋았다 라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 또 하나, 그 사람의 운동 템포. 말로 설명하는 것과 실습적으로 이 사람이 운동을 하는 걸 내가 직접 보고 또 배우는 거랑은 또 엄청 다르거든. 보고 배워야 돼. 왜냐면 뭐 결과적으로 이거는 실습이잖아, 보디빌딩은.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내 몸에 적용 못 시키면 소용없는 거거든. 끝! 짧고 굵게 운동 잘했다 오늘. 오늘은 어깨 운동을 스트레칭과 함께 했고 다음에는 등 운동, 스트레칭 및 운동법으로. 고생했어. 고맙습니다.